안녕하세요. 닥터유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토피 앓고 계신 분들 정말 고통 많고 지긋지긋하시죠? 저한테는 생후 7개월부터요. 아토피를 가지신 분이 지금 거의 한 40세 넘은 분까지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후 7개월은 뭐 몇 개월 안 됐겠지만은 40세나 된 분들을 보면은 정말 수십 년을 이 아토피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아토피는 완치할 수 없는 병, 이렇게들 그냥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인식이 문제입니다. 아토피를 남이 고쳐줄 때, 다른 병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혈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고혈압을 약을 고쳐줄 때 평생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고, 뭐 약이, 의사가, 또 어떤 관리가, 아니면 뭐 유기농이, 또는 깨끗한 공기, 아니면 황토방, 또 어떤 분들은 뭐 편백나무, 온천욕, 이런 것들이죠. 다 내가 아니고 무엇이 남이 나를 고쳐준다고 할 때는 정말 완치가 안 됩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우연히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치시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완치되길만 하니까 완치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되느냐? 아토피를 앓고 있는 당사자가 내가 완치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그러면은 그 판단할 수 없는 아기는 어떠냐? 아기는 그런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아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 아기가 이 완치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하면요. 아기도 완치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7개월 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아기를 제가 안 봐요. 그냥 첫 번째 보고, 아토피 있구나. 그러고 나서 엄마만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아토피가 완치되는 거죠. 아토피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언론이 그렇게 퍼뜨린 것 같기는 합니다. 제일 큰 오해는 아토피는 환경병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뭐가 잘못돼서 아토피를 일으킨다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굉장한 오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겠어요? 네, 그게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이 전부 다 뭘로 대체하냐면은 유기농으로 대체합니다. 그 유기농으로 대체해서 고친 사람 정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주거, 예를 들면 뭐 시멘트다, 아니면은 또 환경, 뭐 나쁜 공기다, 이걸 원인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로 옮겨요. 공기 좋은 뭐 자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산자락에다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황토방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해요. 그리고 유기농만 먹게 해요. 네. 그래도 못 고치죠. 아니면은 이제 세제가 뭐 인조 세제, 무슨 인조 화합물로 만든 화학 제품으로 만든 세제다. 그래서 천연 세제로 바꿔요. 또 섬유도, 내가 입는 섬유도 인조 섬유가 원인이다. 그래서 뭐 목화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천연 섬유로 바꿔요. 네.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원인이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요. 환경이 원인이다의 진짜 환경이 원인인 경우를 우리가 독성이라고 합니다. 독성이라고 하면은 같은 물질에 접촉한 또는 그 물질을 먹은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병이 생기는 것, 이게 진짜 환경 오염이죠.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면은 만약에 그게 심각하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증세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토피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같은 그게 환경 오염이 됐던 어떤 물질이 됐던 그게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죠. 알레르기하고
요거를 또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옷이라는 게 있어요. 옷에 옷이 올맞다 그러죠. 네, 옷에 올맞다 그러면은 옷에 옮은 모든 사람은 이게 시뻘개지고 진물 나오고 가렵고 뭐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를 먹었어요. 아니면 계란 노른자를 먹었어요. 이것도 계란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계란을 먹었더니 아토피 환자는 빨갛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개인적인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죠. 이 아토피는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데 한국 사람한테는 거기에 또 얹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이한 싫어함 알레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싫어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진짜 아토피가 더 악화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인스턴트 음식이 아토피를 일으켰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싫어해요. 근데 어떤 우연한 경우에 그거를 먹게 됐어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음식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걸 먹었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생기고 아토피가 심해집니다. 희한하죠. 그 두 번째 아토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아토피 환자를 보면은 그 피부가 그냥 정말 엉망이죠. 뭐 붉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진물 나오고 참 보기가 뭐 크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참혹하다고. 저렇게 피부가 저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피부 병변이 많죠. 그래서 아토피라는 병이 이런 피부의 병변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뻘개지고 또는 진물 나오고 아니면 두꺼워지고 이것은 아토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긁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내가 무슨 방법이든지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주 민감할 때는요, 조금 환경에 이렇게 뭐 온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의 문질렀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그런 병변들이 잘 생겨요. 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오치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관계없죠. 내가 어떤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뻘개지고 진물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토피는 내가 아무 행동을 안 했을 때는 절대 그런 진물 나오거나 뻘개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피부를 자극했을 때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토피의 본질은요, 병의 본질은 피부 병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거고요. 아토피의 본질은 가려움입니다. 이 가려움을 느끼는 게 아토피 환자와 정상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훨씬 가려움을 더 느끼죠. 보통 사람들은 조금 몇 개 안 느끼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그보다 뭐 10배, 100배 이렇게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긁습니다. 긁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이건 보통 사람은 똑같습니다. 시원합니다.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하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들은 그거를 더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부 병변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피부 병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순간에는 가려움이 해소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토피 환자들은 더 가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가렵게 되죠? 그러면 또 긁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소가 되면서 또 병변이 또 나빠져요.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피부 병변인데 알고 보면은 아주 조그만 가려움에서 시작된 게 나중에는 그것도 뭐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하룻밤만 긁으면요 완전히 시뻘개집니다. 네, 한 일주일만 긁으면요 그 피부가 한 이 정도로 두꺼워져요. 네, 다 내가 긁어서 생기는 병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실은 아토피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세 가지는 아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아토피는 청결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토피는 그 피부의 병 같지만은 피부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 자녀가 되겠죠. 보통 경우에는 자녀의 삶의 병이다.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삶의 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까지 고통을 받고 부모까지 병에 기여하는 가족의 병이다. 이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이 조금 아마 의아하게 들리시던지 아니면은 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토피의 글귀는 쾌락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부터입니다. 아토피는 청결병이다. 제가 34년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다닐 때 아토피를 공부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의과대학 나와서 진료를 하는데요. 아토피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1980년대 초였죠. 그러다가 제가 1984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하고 제가 유학을 갔던 그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인데요. 이게 다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 오염이라든지 물의 이 한강물하고 거기도 이제 이 미시시피 강이 시작되는 데인데 그 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이 깨끗했어요. 그것만 깨끗한 게 아니고요, 도시의 거리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정리하는 상태라든지 또는 음식점에서의 위생 상태 모든 걸 비교해 보면은요, 압도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도시가 훨씬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깨끗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던 아토피 환자들을 그 도시에는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제가 그 미국에 살면서 또 다시 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5년간 있으면은 꼭 건초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이게 지저분한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깨끗한 미국으로 가면은 희한하게 이러한 이 알레르기 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네, 한국 서울거리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은 30년 전하고 지금의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한강물, 청계천 물, 모든 이러한 대기 오염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30년 전에는요,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바닥이 안 보입니다. 서울거리가 안 보여요. 그 스모그라 그러죠. 스모그가 꽉 차가지고 건물이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다 보이죠. 얼마나 깨끗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은 아토피 환자가 와글와글입니다. 한국의 아토피 환자가 와글와글입니다. 자, 지금 2014년 현재 아프리카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큐프로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모습 혹시 보셨죠? 정말 비위생적으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상당 지역에서 비위생적으로 정말 깨끗하지 않은 물, 먼지 막 풀풀 흘리는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그런데 무슨 피부병을 갖고 있기는 해요. 하여튼 물이 나빠서라든지 정말 지저분한 거에 이렇게 돼가지고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한테서 아토피가 한 명도 없어요. 아프리카인들 아토피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가봤거든요. 아토피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을 깨끗하게 어려서부터 금이야 오기야 깨끗하게 키웁니다. 요새 또 항균제 나오죠. 항균제까지 막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키우잖아요. 이게 아토피의 알레르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돼요. 저항력을.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와도 별 탈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아기로서는 처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내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토피 또는 알레르기죠. 그래서 아토피는 청결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 아토피는 피부의 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병, 그리고 삶의 병,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병이라는 겁니다. 아토피가 그냥 피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피부병 때문에요, 학교도 가기도 어렵죠. 공부도 안 되죠. 사람 사귀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도 빠지죠. 재밌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피부의 병이 아니에요.
이 자녀의 몸, 마음, 삶을 다 황폐하게 만들죠. 이게 아토피입니다. 거기다가 부모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꼭 이러세요. 우리 또 한국 부모들이 꼭 그러신데, 아기가 아토피를 갖고 이제 태열이라 해서 이제 아토피성이 이제 어려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꼭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뭐 임신 중에 뭐 잘못했나? 내가 아기를 이렇게 키울 때 뭐 잘못된 거를 먹였나? 이렇게 꼭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아기의 고통을 갖다가 그걸 고통이라고 보고 내가 더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애도 물론 고통이겠죠. 뭐 긁느라고 고통 뭐 이러긴 하겠지만은 부모가 더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과잉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빨리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빨리 낫게 하는 게 전부 다 약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약을 쓰면 쓸수록 이게 결과를 고치는 거지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반짝하는데요. 이게 더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아토피는요, 그냥 내로만 뒀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지, 그저 그냥 손만 안 대고 갔다 그러면은 몇 주, 몇 개월, 뭐 고작 해봐야 1년, 이런 또 갈병을 갖다가 글쎄 이게 2년, 3년, 심지어는 10년, 20년 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아이들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기여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이를 고쳐주겠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지만은 결과로 봐서는 오히려 부모도 고통이고 아기의 자녀의 아토피에 부모가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토피를 삶의 병, 그 다음에 가족의 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이제 긁기가 이게 고통이 아니고 쾌락이라는 건데요. 좀 충격적이시죠? 어떤 분들은 되게 이게 참 거슬리게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가려울 때 긁으면은요, 이게 시원해요. 네, 우리들은 시원하죠? 그런데 자꾸 긁다 보면은, 이게 많이 긁다 보면은 아프죠? 근데 아프면은 아파서 시원함의 그 즐거움, 그것도 시원함이라는 게 사실 쾌락입니다. 이 즐거움하고 내가 긁어서 아픈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픈 게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는 못 멈춥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긁으면은 피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걸 고통이라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존은 하죠. 긁어서 아프긴 해요. 그런데 긁어서 얻는 그것이 그냥 가려움증의 해소가 아니고요. 너무나 큰 쾌락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긁습니다. 아파서 하면서도 가서 긁어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고통이지만 사실은 쾌락이 압도한다는 거죠. 이게 아토피 환자와 정상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요, 가려움증이 더 심하고 두 번째는 그걸 긁었을 때 쾌락이 느껴지는 게 바로 아토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사실들이 조금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은요, 원인을 치료하는, 즉 완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은 짐작하셨겠지만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모, 가족들이 거기에 또 기여를 하죠. 네, 그래서 본인도 훈련해야 되지만은 가족도 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아무거나 막 먹기. 네, 웃기시죠? 둘째, 지저분하게 살기. 셋째, 피부 자극 최소화하기. 이거 이제 피부 관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역설적으로 완치하기 원하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안 긁기 훈련입니다. 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째, 아무거나 막 먹기. 네. 저한테 온 그 아토피 20살짜리 그 대학생이 있었어요. 진짜 5년 동안 아토피를 앓고, 대학병원이란 대학병원, 뭐 용하다는 한의사 안 해본 게 없었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못 고쳤어요. 네, 못 고쳤는데, 현재 오기 직전까지도 유기농의 황토방에 살고 있었죠. 저한테 왔을 때요, 전신이 아토피였습니다. 전신이.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기가 정말 뭐하니까 한여름인데도 칭칭 감고 왔죠. 네. 걔가 유기농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햄버거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당장 먹으라 그랬습니다. 당장 먹으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래서 아무거나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달걀 노른자였습니다. 이 달걀 노른자 먹는데도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안 먹다가 이렇게 새로운 걸 먹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아토피가 심해져요. 하루 이틀 정도. 네, 더 가렵습니다. 그래서 더 긋게 되죠. 근데 지나보면은 또 그저 그래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무슨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금하는 걸 참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네, 제가 아토피의 본질은 가려움이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 알고 보면은요, 내가 이 아토피를 치료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토피를 악화시킨 거죠. 자, 음식 가리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뭐 먹지 말라는 걸 꼭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걸 참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저분하게 살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정말 아예 지저분하게 살기라기보다는 청결하게 살지 않기, 이게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진짜 보면 때가 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 낀 게 다시 아토피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샤워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빡빡 또 밀어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샤워도 자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탕에 들어가지 말아라. 샤워도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런 정도 해라. 피부에는 손을 대지 마라, 아예. 네? 손을 대지 마라. 근데 비누질을 꼭 하시겠으면은 이 털난 데만 하시면 돼요. 털난 데만. 그리고 뭐 자꾸 예를 들면은 황공오염? 그렇게 그걸 피하지 마세요. 그거 피할수록 내가 그거 다 피할 수 없잖아요. 뭐 담배 연기, 뭐 시멘트, 무슨 뭘 또 피하시나요? 뭐 피하지 마세요. 뭐 꼭 인조 화합물 피하시고 천연세제 쓰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란 대로 하면은 반대가 되죠. 아토피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거꾸로 이렇게 그런 거를 갖다가 천연으로 바꾸고 뭐 유기농으로 바꾸고 이랬을 때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서 그걸 피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가려움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사시라는 거죠. 제가 피부 관리를 하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쓰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건성 피부 때문에 이걸 쓰는데요. 그게 베이비 오일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토피 환자들은요, 피부에 바르는 크림, 보습제 많이 쓰시죠. 그 보습제 바르느라고 한 30분 걸리시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서 보습제 바르느라고 30분 걸려요. 그런데요, 베이비 오일을 쓰면은 단 1분도 안 걸립니다. 아주 쓰기도 간편하고요, 쉬워요. 그냥 샤워를 하는 도중에 그냥 베이비 오일을 이렇게 손에다 해가지고 그냥 바르시면 돼요. 이 바르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그냥 샤워 한번 하세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물기만 닦으시면 돼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보습제를 갖다가 전신에 바르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면 쉽지 않겠습니까? 자, 나머지 두 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훈련인데요. 완치, 원하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반대의 경우가 뭐냐? 이런 마음이죠. 아토피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다. 이런 마음이면 절대 완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거 못 고치면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면 못 고치죠. 그리고 이 아토피를 문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야. 모든 게 이게 문제. 이것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돼. 그래서 자꾸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부모의 삶까지도 아토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토피 있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일 하세요. 애도 학교 다니게 해요. 사람도 만나게 해요. 문제시 안 하면 안 할수록 아토피는 완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나 완치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완치를 할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완치하기, 원하기가요, 사실은 마음에서 가장 큰 완치할 수 있는 제일 큰 장치입니다. 자, 마지막 훈련입니다. 안 긁기 훈련. 네. 자, 이게 아토피 환자들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가려움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려움인데 그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긁는 게요, 이게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긁겠다, 안 긁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뇌에 회로가 생겨요. 아토피 회로가.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난 자다 깨다 긁고 있어요. 그냥 부고 정신 차려보면은 이미 이게 그냥 시뻘거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뇌에 또 회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의식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의식을 해야만
안 긁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워낙에 그런 데다가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있고 잠 못 자면은 이게 이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긁기 훈련을 하기 직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숙면 훈련. 숙면 훈련은 제가 이게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잠 잘 자기 훈련입니다. 이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루를 이렇게 하루 일과를 하는데 다 하지 마시고요. 꼭 90%만 해서 10%를 좀 남기시라는 거죠. 남기는 거는 꼭 10%, 그러니까 10시간이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그냥 빈둥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조금 몸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가려움인데 덜 가렵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안 긁기 훈련을 하는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덜 가렵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가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재밌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아토피를 처음에 안 긁기 훈련을 할 때는 뭐 다른 거 다 허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게임, 여기도 괜찮아요. 뭐 아니면 영화, 네? 다른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재밌는 걸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덜 긁게 돼요. 그럼 밤에는 어떡하냐?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밤에는 자다가 막 긁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권하는 게 셔츠 장갑입니다. 처음에는 벙어리 장갑만 끼게 했거든요. 근데 자다가 이걸 벗더라고요. 그래서 푹신한 벙어리 장갑을 끼우게 합니다. 밤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만 해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저같이 이렇게 셔츠가 있잖아요. 셔츠인데 이제 긴팔 셔츠, 여름이라면은 조금 얇은 걸로 해서 긴팔 셔츠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갖다가 꿰맵니다. 이걸 갖다 벗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제 그거 셔츠 장갑을 입어요. 그게 끼는 게 아니고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밤에 잠결에 막 긁는데요. 이게 벗을래도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긁기는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이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적죠. 그래서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안 긁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인 경우 생후 1년 미만에서는요, 안 긁기를 이틀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뽀송뽀송한 새살이 납니다. 청소년들 또는 대학생까지는요, 일주일만 안 긁잖아요. 그러면 그렇던 아주 그냥 보기 흉하고 진물나고 이러는 그 피부가요, 일주일 만에 새살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뭐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열흘 정도만 하면은요, 완전히 새살로 대체가 됩니다. 이게 관건이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토피는 내가 긁어서 생기는 병이다. 안 긁기 훈련에 의해서, 그러니까 길어야 열흘, 2주입니다. 아이들은 이틀이고요. 네, 청소년은 한 일주일이고요. 이때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안 긁기 훈련을 하면은 아토피는 완치됩니다. 자, 지긋지긋한 아토피 계속 이건 어쩔 수 없다. 나한테는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훈련에 참가해서 완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